오늘 또 고맙습니다. 자, 이수익 시인의 현대시 방울소리입니다. 방울은 방울인데 소방울입니다. 소 여기 달린 거 있죠. 자, 이 방울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이걸 풍경이라고도 합니다. 풍경 소리라고도 합니다. 도시에서 산 황소 방울로 만난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 그리움입니다. 좋은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도시에서 산 황소 방울로 만난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 자, 순수하고 고즈넉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수익 현대시 방울소리 해서. 자, 시의 화자는 문명의 공간에 있는 골통품 가게에서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만난 이야기로 유년 시절,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듯해서 제가 제 경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 아침 6시쯤 일어나 소 몰고 산으로 갔습니다. 소가 풀을 뜯는 동안 친구들과 이슬 가득한 풀밭에서 놀았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소를 몰고 산으로 갔습니다. 소는 소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놀다가 해질 무렵 함께 내려왔습니다. 당시 소는 가족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소목에 달린 방울소리, 저에게도 그리움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자, 소와 가족처럼 사는 노인의 이야기, 김종삼 묵화가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고향을 그리워한 수필 유종호 고향, 원래 수특에도 실렸죠. 또 선영주 시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어린 시절 그리움을 다룬 시입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골통품 가게에서 산 소 방울을 통해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입니다. 화자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꼴을 먹인 소를 몰고 산에서 내려왔던 유년 시절의 여름날 저녁을 떠올립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일상과 달리 소방울 소리가 들리는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은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시어 식구의 의미입니다. 골동품 가게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골동품 가게에서 이제 방울을 샀거든요. 유년 시절 고향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방울 소리,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화자의 정서 표현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소는 어린 시절 나와 함께한 그리운 존재로 현재의 삶과 대비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숲속에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꽃가루 먼지가 좀 있어도 좋습니다. 옥분이 누나 행복했던 어린 시절, 옥분이와 누나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고향 이미지 방울, 소, 마을, 돌담, 옥분이, 살인문, 누나 이런 거 있고요. 도시 이미지는 청계천 칠가, 그 골동품 가게도 있죠. 장사치들의 흥정, 문명의 골목, 3년차 경적, 저자바다 이런 것들은 도시적 이미지입니다. 골동품 가게가 빠졌네요.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청계천 칠가 골동품 가게에서, 이건 도시 이미지죠. 이 골동품 가게에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방울을 보고요. 나는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드러나는 화자죠.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 요거는 내가 매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 유년 시절 기억을 환기하는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샀습니다. 그 영롱한 소리, 방울을 딸랑거리는 영롱한 소리, 맑고 아름다운 소리죠. 영롱하다, 소리는 청각인데 영롱하다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 청각의 시각화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방울을 딸랑거리듯 그 어린 시절 듣던 소리, 청각적 이미지죠. 공감각과 청각적 이미지가 쓰여 있습니다.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뭐 소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겠죠. 소의 죽음,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려. 여름,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네요.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저녁 무렵이죠.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에 피어오르는 그날의 소년, 유년 시절의 화자죠. 배고픈 가난한 당시다, 그죠? 가난하지만 배고픈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보면 밥 먹고 싶다, 좋다, 이런 느낌 들겠죠.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이게 음성 상징어죠. 기운 없이 힘없이 걸어 내려왔다.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소를 몰고 산에서 내려왔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 요거는 도시적 이미지죠. 문명의 골목, 요건 문명의 골목 한 줄에 썼는데 일부러 나누어 썼죠. 도시, 요건 도시다, 그죠? 행간걸침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고요.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 아마 이 시를 쓴 때가 아마 3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번화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3륜차 잘 없지만 이거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은 방울 소리와 대조가 되죠. 저자 바닥에, 이것도 도시다, 그죠? 시장 바닥이니까 따가운데, 자,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갑다. 이거는 소리를 촉각적 이미지로 했죠. 경적이 따갑다.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라기보다 따갑다라는 것은, 우리 햇살이 따갑다 하면, 저자 바닥이 따갑다면 그건 시각화가 되겠지만, 이거는 저도 해놓고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이거는 촉각적 이미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각적 이미지의 촉각과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저자, 시장, 소란한 도시의 모습이고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시각, 현재 화자가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 이건 뭡니까? 어린 시절 함께한 그리운 존재입니다. 이 방울소리는. 방울소리가 방울소리 떠들썩 문명 3륜차의 경적 소리와 대비가 됩니다. 돌담 넘어 옥분이네 안방에. 자, 돌담 향토적 소재죠. 아마 옥분이도 어린 시절 추억의 대상으로 그 문명과 대비됩니다. 들릴까 말까, 이 소리가 들릴까 말까 궁금하다는 거죠. 문명 때문에 들릴지 말지 확신이 없다. 자, 서리적 독백으로 추억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인문, 이것도 향토적 소재죠.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도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추억의 대상이고, 들릴까 말까. 자, 의문형 의미로 화자의 의심을 드러내고 있죠. 동일 식구가 반복되잖아요. 들릴까 말까. 그 리듬감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이 형성됩니다. 시끄러운 일상에서 따스했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또 낭만적입니다. 주제는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특징은 작품 속 드러난 화자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시의 화자는 대체로 1인칭입니다. 현재와 과거 시간의 중첩과 도시와 마을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로 도심의 풍경과 고향의 풍경을 청각적 이미지로 대비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이 되었네요. 대조적 시어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도시적 시어와 향토적 시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백 형식과 서리적 형식을 빌려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표출했습니다. 들릴까 말까 이랬잖아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남 공감각적 표현, 청각의 시각화와 청각의 촉각화가 나타납니다. 동의를 싣고 들릴까 말까를 반복하여 운율감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 어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죠. 향토적 시어를 활용하여 고향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행간걸침, 한행에 써도 될 것을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는 것이죠. 활용하여 화자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화자의 관심이 청자의 관심이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